이런 그 처음에 발견할 당시에 보충기를 껴도 우리가 쭉 폴로업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C그룹에서는 이제 양쪽 수술을 결국 받게 됐는데, 지금 D그룹은 한쪽은 이제 그 청력이 더 떨어져서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지만 반대쪽은 바이모달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지금 총 5명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룹 역시 발견될 당시도 6개월째 일찍 발견된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4살이 돼서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병원에 왔을 때 당시에 청력을 보면은 이 고십도 난청으로 떨어지지 않고 보청기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청력을 보였던 애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좀 청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에서 한 20, 30데시벨 정도까지 청력이 막 들쑥날쑥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가 특히 이제 고주파수 쪽의 청력이 80데시벨을 넘어서면은 보청기로 되게 이제 분비연력을 잃게 되니까 청력 변동이 있는 아주 심하게 있는 길을 택해서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비교적 변동이 적은 쪽을 우리가 보청기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고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은 왼쪽은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해서 잘 듣고, 오른쪽은 여전히 이제 청력이 그래도 유지가 돼서 이 케이스는 이제 그 보청기를 같이 쓰는 바이모달 형태로 사용을 해서 이것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인공화호와 보청기로 사용을 하지만 지금 이제 오른쪽 귀 같은 경우에 고주파수 쪽에 청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분비연력이 보청기만으로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양쪽 인공화호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EAS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파수 쪽이 청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주파수 청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인공화호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한쪽은 이제 오른쪽은 한 90데시벨 가까이 되고요. 왼쪽은 반대쪽은 한 60데시벨 정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수술을 받고 반대편은 우리가 바이모달 인공화호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청력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인공화호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화호 수술을 제가 지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화호 수술만 갖고는 사실은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쿠스틱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혔을 때 그 인공화호로 듣는 그 능력은, 그 청각 기능은 아주 굉장히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룹은 발견도 늦고 보청기를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여기서 보면은 3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년 동안 보청기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더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에바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청력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상당히 20년 이상 청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으로 이 그룹인데요. 이 그룹은 발견할 때 이제 난청을 발견했지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보청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우리가 이 8케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발견을 이제 좀 늦게 한 그룹은 역시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이 한쪽은 패스가 되고 한쪽은 리포가 되고, 이런 케이스는 한쪽은 잘 들린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늦었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난청이 발견돼서 보청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긴 다양한 기간 동안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보면은 발견할 당시에는 이제 그 5세가 만 5세가 넘어서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한 60데시벨 정도의 중등도 난청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5세 때부터 이제 6세 5개월, 6세 8개월, 또 그 다음에 6세 11개월. 이제 6세가 넘어가면서 청력이 막 변동이 막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청력이 굉장히 이제 변동이 있는데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7세가 돼서 다시 또 청력이 이제 좀 떨어지고 왼쪽은 비교적 또 괜찮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이제 오른쪽 청력은 그 고도 난청으로 이제 거의 그 고정이 돼가고 있고 왼쪽 파란색 있는 왼쪽 청력은 상당히 들쑥날쑥 하는데 그래도 중등도의 난청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중고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세가 됐을 때 청력이 또 저주파수 쪽 청력은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춤을 추는 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피팅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이 아이는 청력 변동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청력은 중도에서 고도 청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귀는 이제 뭐 경도에서 중고도 난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15세가 됐고요. 15세인데 지금 청력이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더 이상 변동이 없이 지금 유지가 되는데 지금 청력이 그 왼쪽 같은 경우가 청력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까지 이제 왼쪽 귀에 고도 난청으로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자꾸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이 아이에서 이제 수술을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굉장히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아까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거는 보청기로 과연 아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베니핏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은 지금 보면은 뭐 발견해서 뭐 1개월째 발견해가지고 보청기를 낀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청기를 쓰는 기간이 지금 5개월에서 10년까지 쓰고 있고 계속 폴로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아주 심하게 있는 그룹이 한 25%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그룹들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이 에바스 그룹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이 선천성 난청의 중에서 이 청력 보존 남아있는 청력이 굉장히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많이 있고 그리고 청력이 물론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이 저음 쪽에 청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미 또 수술받기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에 보청기로 그 음성 신호를 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인공호흡 그 사용자보다도 우수하게 그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찍 발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EA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호흡을 결정을 해도. 그래서 이제 에바스가 있는 경우에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 자꾸 청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청력이 뭐 이 고도 중고도에서 심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과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EAS라고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에 받을 수 있는 그 이득을 그대로 갖고서 인공호흡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너무 딜레이 시키지 않고 조기에 수술을 결정해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양쪽 수술을 받았지만은 양쪽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한 다음에도 청력이 보존이 됐고 저주파수 쪽의 청력은 500Hz까지 청력은 대략 한 70dB에서 80dB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청기 EA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EAS가 있는 그 이런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 그 기형이 없는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인공호흡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주파수 청력이 보존이 잘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력이 변동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청력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아이가 청력이 변동이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매우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 뭐 그런 변화가 막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이도 성장하면서 청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서적인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해서 적절한 상담과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다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전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청기를 피팅할 때 또는 그 인공호흡으로 매핑할 때 또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전정두수관 확장증이 있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저주파수 쪽의 청력에 전음성 난청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청력이 뭐 그렇게 실제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막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 줄 때 그 진동이 전달되는 그 진동이 굉장히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청기 피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골도 역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청이 있을 때는 EAS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EAS는 매핑과 피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 경험에 의해서 아이 청력에 맞춰서 적절한 그런 그 매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청력이 변동이 될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에바스가 있는 아이들은 가능하면은 모니터링을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이런 변동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인공호흡의 매핑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오늘은 종합을 하자면은 와우 기형을 갖고 있는, 네이 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금 에바스를 하나를 이렇게 좀 그 대표적인 기형으로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걸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그 신생아 난청 검사를 받아야 되고, 신생아 난청 검사를 받아도 에바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상이 나와도 패스가 돼도 반드시 그 다음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에바스가 확인이 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반대편 청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측성 난청인 경우도 인공호흡 수술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요즘에 하나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음번에 그 소아 인공호흡의 마지막 편으로 소아 인공호흡 아이들의 그 재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주 재활하는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각 재활을 어떻게 하고 또 언어 재활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바스 몬디니 아동의 인공호흡 재수술을 해야 한다면 재수술로 쓸 경우는 어떨까요? 재수술하면 더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요? 지금 저희가 그 몇몇 아이들에서 어떤 기계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기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소아에서 인공호흡 수술을 재수술하는 경우랑 또 대등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히 그 에바스 몬디니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에바스 몬디니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몬디니 기형을 특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와우 자체 형성이 이게 파티션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극이 이제 들어가면서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반드시 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적인 테크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극을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과 관련된 그런 굉장히 아주 플렉서블한 그런 전극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재수술을 하더라도 특별히 에바스라고 해서 수술 후에 그 결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질문은 에바스 아이는 결국 청력이 계속 떨어지나요?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나요? 이건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그 케이스들을 본 것처럼 보청기를 처음에 끼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발견날 당시가 2살, 3살, 4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미 20년 동안 보청기를 계속 끼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력이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한쪽 귀라도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아까 우리 사례를 본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처럼 반드시 에바스가 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떨어진다고 보면 알 수 있죠. 떨어진 정도가 이제 보청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은 에바스 경우에 청력이 떨어지지 않게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청력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네,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유전적인 그런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에바스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정도수관 확장증이 있기 때문에 인프에게 어떤 그런 순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트라우마, 충격 같은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좀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청력 검사를 하고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조금 같이 복용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청력에 맞는 가장 적절한 그 청각 재활을 선택하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력 떨어졌을 때 고막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신장에 무리가 간다면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나요? 그런 질문은 특히 고막 주사를 아마 그 스테로이드로 이제 고막 안에다가 투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건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고 또 효과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막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막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이가 성장한 아이들은 좀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그냥 먹는 약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다른 뭐 신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공호흡 이식을 받은 아이들은 잔존 청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 편을 한번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또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청력 보존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제가 과거 한 2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수술 방법이 영향을 주는 게 또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 청력 보존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2004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공호흡 수술은 잔존 청력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수술하면 당연히 청력을 잃어버리는 게 이제 일상으로 이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수술을 했을 때 잔존 청력이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그 보존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수술을 한 케이스를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그 환자들을 한번 보니까 전혀 그 잔존 청력이라는 걸 의식을 안 하고 수술을 그냥 하던 대로 쭉 그냥 했던 케이스에서 잔존 청력이 그래도 한 30% 정도에서는 잔존 청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술법을 조금 더 좋은 그 수술법으로 노력을 해서 쭉 해보니까 좀 수술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니까 한 50% 정도의 그 잔존 청력을 보존하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방식의 EAS 방식의 수술이 발전이 되면서 전극이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전극이 가늘어진 거를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의 그 경험을 살려서 수술법을 최대한도로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에서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력 보존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가 우리가 그걸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청력이 물론 수술 전과 그대로 100%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력을 곧 쓸 수 있는 정도의 청력으로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는 현재 한 95% 정도에서는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기형이 있는 아이도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오늘 본 것처럼 뇌기형은 다양한 형태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에바스 같은 경우는 정상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보청기로 소리를 많이 더 들려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EAS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더 청력이 보통 일반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아이들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았을 때 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뇌기형 아이는 와우 수술 후 어느 정도 지나야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수화를 배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뇌기형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달팽이관이 아예 그냥 통으로 분화가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거기는 신경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 수술을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제한이 있는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문제가 되는, 청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더 나쁘겠죠. 그러니까 뇌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구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찍 발견해서 재활을 잘하면 저렇게 수화를 배우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뇌기형이 있더라도 인공호흡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뇌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금 뇌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또 뇌기형의 상태에 맞는 청각, 재활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뇌기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더 이제
궁금하거나 또는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또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